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이상형이세요? 예. 몸에 문신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최근에 26살 여성분이 상담 오셔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 여성분의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26살. 그리고 4년제 지방대를 졸업하셨고 직업은 공무원, 그리고 키는 163cm.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침을 많이 하는, 그리고 건강이 항상 유약했다는 거야. 지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항상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대. 그래서 직업을 정할 때에도 공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야. 일반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야근도 있을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실제로 뵀을 때 외모가 객관적으로 예쁜 건 아니지만 좀 마르고 나이보다는 조금 노안이셨어요. 이 여성분은 결혼정보회사 오셔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상담을 나눌 때 이 여성분이 그러시는 거야.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약간 쭈구리 시절이 있었대.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런 쭈구리 시절이 있지 않을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자 나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자기는 좀 빨리 깨우쳤대. 그래서 결정사에 와서 자기 스펙을 오픈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은지 조언도 받고 싶고, 또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약에 결정사에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이 커플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여성분에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키 크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연봉 많고 자가를 구매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남자는 만날 여자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뚫고 나와야 그 남자가 내가 인연이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그 이상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를 선호하는지,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물어봤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난 연애 과거서를 들춰봤을 때 만났던 모든 남자가 이상형이셨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대. 4번의 연애를 했는데 4번 다 단 한 명도 이상형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아마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아마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나의 지난 연애사를 들춰봤을 때에도 100% 이상형에 부합되는 사람이다? 그건 좀 물음표라는 거지. 아마 우리 피디님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이상형이세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비슷할 거야.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 와서는 이상형을 찾아달라고 얘기해. 참 쉽지 않아. 그리고 12개월 동안 저희가 찾는 과정들을 겪는데 그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긴 하잖아.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감정이 안 서고,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열렬히 구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뻥 차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둘이 만났는데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1년 동안 겪는 거야. 그냥 어느 날 결정사에 오게 되면 내 이상형이 내 앞에 쭉 100명이 줄 서 있어서 너 패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한 착각인 거잖아.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 남성분일 경우 나의 스펙이 좋고 어떤 나의 상황을 굉장히 유리한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쉽게 또 빠르게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내 눈높이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이 눈높이에 해당되는 그 사람은 또 눈높이가 이만큼이야. 그럼 매칭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여성분이 외모가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물론 나이가 어리잖아. 직업도 좋아. 왜? 공무원이다, 교사다, 공기업 다닌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프리패스거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괜찮은 직업군이라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호하는 직업군은 있다라는 거지. 보통 교사나 공무원 또는 공기업을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안정직이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 이 사기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는 하지만 내가 공무원이 됐다라고 해서 내 이상형이 내 앞에 줄 서 있다. 내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 만남이. 만났을 때는 공무원이세요? 좀 사랑합니다. 이러진 않잖아. 그냥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매력적인 사람인 건지, 내 마음이 좀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때 내가 매력을 느끼는 건지, 대화가 잘 통하는지 아마 이런 포인트를 볼 거거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해주는 소개팅도 똑같다라는 거야. 남녀로서의 만남, 이성적인 끌림이 있어야 사실 교제도 하고 싶고 교제 끝 결혼도 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여성분이 오셨을 때 가입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고민을 좀 해보라고 얘기 드렸어. 왜냐하면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그지? 처음에는 겸손하게 본인이 공무원이 되기까지 되게 힘들었던 그 과정을 얘기하시면서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 보상을 남자에게 요구하잖아? 그럼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 남자도 누군가의 이상형에 준하는 스펙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 남자의 눈높이도 상당할 거야. 아름다운 외모의 여성을 찾을 거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스펙을 갖춘 그런 남자가 늘 내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본인을 너무 괴롭히는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자기가 단점을 얘기했을 때 그 단점을 만나기 이전에 이 커플 매니저가 얘기를 해서 그 남자가 그걸 오케이 해야지만 미팅에 나가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사실 필드에서 정말 많이 하거든.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이런 얘기해. 회장님과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게 오케이 되면서 미팅에 나갈게. 이러거든. 그럼 어떻게 컨펌을 받아? 또 어떤 여자는 저는 저 몸에 좀 문신이 있거든요. 근데 문신을 오케이 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걸 미리 컨펌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자기는 딩크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딩크인 걸 남자가 오케이 해주면 그 다음 만남 진행해 주세요. 이러거든. 나는 다 가시라고 얘기 드려. 밖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 왜냐면 내가 가진 단점을 다 오픈하고 그걸 부모처럼 오케이 해주고 만남이 시작되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사실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남하기 이전에 나의 단점을 다 오픈한 다음에 그걸 다 오케이 해주는 내가 원하는 스펙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몸에 문신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00이면 100 다 거절합니다. 만남의 기회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가진 나의 장점, 그리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PR 부분을 상대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이 만남이 진행이 된다는 걸 좀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개팅을 하거나 결정사에서 만남을 할 때 만남을 하게 될 그 사람에게도 매력적이어야 돼. 끌려야 돼. 뭔가 호기심, 끌림, 뭔가 이성적인 느낌이 있어야 대면했을 때에도 그 케미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PR상에 곧 금연할 생각, 음주와 흡연을 좋아함, 유흥을 좋아함, 해외여행 1년에 한 3번을 해야 함. 이걸 좋아하고 이걸 막 유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만나서 그 상대방이 나를 호감 있어 하는 게 아니잖아. 아직. 막 좋아 환장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내 단점을 너무나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만남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주선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26살 공무원인 여성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단 결정사에 가입하는 게 사실 결혼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이 가입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애프터 나오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본인 나이 대비해서 외모가 노안이야. 그리고 남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주기 너무 어려워. 왜냐면 나랑도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 근데 말할 때마다 눈빛이 자꾸 이렇게 가 있어. 막 이렇게. 그럼 어때요? 사랑은 눈빛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고쳐야 돼. 결혼정보회사 오셔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결이 잘 통하는 사람, 정말 나랑 꼭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남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너무 허들을 많이 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오만 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만나? 그리고 그 상대방은 허들이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저는 상담을 드릴 때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면서 이상형에 대한 100만 가지를 막 허들을 막 계속 달아. 그런 사람은 결정사 통해서 만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부에서 소개팅 할 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변 지인에게. 나 키 크고 자산 있고 연봉 있어야 되고 학력 있어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여자를 위해줘야 되고 여자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매너 있어야 되고 해보세요. 결정사도 똑같다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사에 왔을 때는 기회를 많이 제공받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원이 좀 정확한 사람, 만남의 기회에 있어서 적어도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조력가, 커플 매니저가 사람 볼 줄 아니까요. 그런 조언을 좀 듣겠다.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 그분은 반드시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결혼하기 어렵다. 주변 지인 소개팅 받아보십사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살 공무원인 여성분이 결혼정보회사 오시면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눴는데요. 결론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